무언가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인생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벌지, 얼마나 자유로울지, 성장할지 제자리일지 이미 결정돼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 존재조차 모릅니다. 이름은 마이크로 결정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 거의 자동으로 내려지는 아주 작은 선택들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시간이 쌓이면 인생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력은 늘 꽉 차 있고 항상 바쁜데도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계속 움직이는데 앞으로 나아간 느낌은 없고 제자리에 머문 기분이죠. 이건 더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시간과 돈,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당신 편으로 돌리는 방법입니다.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은 더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덜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작은 선택만 반복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미국의 물류회사 UPS는 좌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 회사 정책입니다. 신호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좌회전을 피하도록 경로를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연료 1천만 갤런을 절약했고 주행거리 1억 마일을 줄였으며 연간 수익이 수십억 달러 단위로 늘어났습니다. 단 하나의 마이크로 결정이 수천 번 반복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인생에 이런 결정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구조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공항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도착지는 자유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보면 무빙워크가 깔려 있습니다. 어떤 무빙워크는 당신을 앞으로 밀어주고, 어떤 것은 뒤로 끌어당깁니다. 이 무빙워크가 바로 마이크로 결정입니다. 지금 연락할까? 조금 미룰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볼까? 안 볼까? 이 일을 시스템으로 만들까? 내일 또 반복할까? 이런 선택들은 결정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인식조차 못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선택들이 방향을 만듭니다. 목표에 가까워질지 멀어질지 말이죠. 행동심리학은 말합니다. 우리가 결정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은 실제로는 자동 반응입니다. 뇌가 과거에 학습한 패턴대로 움직일 뿐이죠. 노벨상을 받은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은 이를 두 시스템으로 설명합니다. 시스템 1은 빠르고 자동적이며 감정과 패턴에 반응합니다. 시스템 2는 느리고 의식적이며 생각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하루 대부분을 시스템 1이 조종한다는 겁니다. 특히 작고 사소한 선택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루 평균 인간은 약 3만 5천 번의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중 거의 대부분은 무의식적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의 마이크로 결정은 당신을 앞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끌어내리고 있습니까?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가봅시다. 왜 대부분의 노력은 헛수고가 되는가? 잔인하지만 사실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의 대부분은 결과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파레토 법칙 때문입니다. 결과의 80%는 행동의 20%에서 나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 20%를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행동들은 대체로 작고 지루하고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됩니다. 마이클 펠프스를 떠올려 보세요. 역사상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수영 선수입니다. 사람들은 경기날을 떠올리지만 그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관중 없는 평범한 훈련날에 무엇을 했는지가 전부였다고 말하죠. 펠프스는 고글에 집착할 정도였습니다. 혹시 경기 중 고글이 벗겨질 상황을 대비해 훈련할 때 아예 눈을 감고 수영했습니다. 사소해 보이죠? 하지만 이 작은 결정이 반복되며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중요한 건 4년에 한 번의 완벽함이 아니라 금요일 오후에 얼마나 진지하냐는 것이라고요. 그게 파레토의 핵심입니다.
더 줄여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의 4%가 결과의 60%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루 12시간을 일해도 제자리일 수 있습니다.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집중의 문제입니다. 지금 당신의 펠프스 레이저는 무엇입니까? 눈을 감고도 반복할 수 있는 핵심 행동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로 봐야 할 건 무시했을 때의 대가입니다. 마이크로 결정을 방치하면 단순히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금이 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번 방해를 받으면 완전히 집중 상태로 돌아오는데 평균 23분이 걸립니다. 메일, 메신저, 알림을 하루 20번만 확인해도 그날의 생산성은 사실상 증발합니다. 잠깐만 확인하려다 SNS에 빠진 경험 다들 있죠. 그 순간마다 집중력에 작은 구멍이 납니다. 이건 시간만 갉아먹는 게 아닙니다. 돈도 새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한 달에 기억조차 못하는 소비에 약 30만 원을 씁니다. 연간 4천만 원이 아닙니다. 400만 원 수준입니다.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자동성입니다. 지불이 쉬울수록 더 씁니다. 2번 눌러 결제하는 구조가 판단을 제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건 절약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값, 즉 마이크로 결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은 자동성을 반대로 써야 합니다. 소비 전에 남기는 게 아니라 벌자마자 저축과 투자를 먼저 빼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의지 대신 시스템을 두는 순간 결과는 알아서 따라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결단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선택들이 쌓인 결과입니다. 이 마이크로 결정을 실제로 어떻게 구조화하고 고정하고 당신 대신 일하게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실행 파트입니다. 마이크로 결정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는 사람은 많고 바뀌는 사람은 적죠. 차이는 단 하나, 구조를 만들었느냐입니다. 지금부터는 마이크로 결정을 의지로 관리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굳히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번 만들면 계속 작동하는 구조 말입니다. 먼저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의지는 소모품이고 시스템은 자산입니다. 의지로 버티는 순간 이미 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고치려 하지 말고 신호를 포착하는 겁니다. 하루를 돌아보세요. 왜 이렇게 피곤한지, 왜 같은 일을 또 하고 있는지, 왜 자꾸 미루게 되는지. 이때 느끼는 짜증과 피로가 바로 힌트입니다. 불편함은 실패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마이크로 결정이 숨어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같은 질문을 고객에게서 이번 주에만 3번 받았다고 해봅시다. 이건 고객 문제가 아닙니다. 설명 구조가 없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2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레버를 찾는 겁니다. 레버란 반복되는 한 지점입니다. 계속 손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변화로 가장 큰 효과가 나는 지점입니다. 회의가 늘어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회의 전에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버는 회의가 아니라 회의 전에 보내는 한 장의 아젠다입니다. 메일이 밀리는 이유는 메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메일을 언제 처리할지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결정을 없애는 겁니다. 결정을 더 잘하려 하지 마세요. 결정을 제거하세요. 아침마다 오늘 뭐부터 할지 고민하는 순간 이미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만듭니다. 이메일은 오전 11시 이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먼저. 이건 생산성 팁이 아닙니다. 자유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선택지가 줄어들수록 집중력은 늘어납니다. 4번째는 강화입니다. 잘 작동한 건 즉시 고정해야 합니다. 실험으로 끝내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회의를 이틀로 몰았더니 하루가 통째로 비었다고 느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날이 당신의 레버입니다.
그럼 이제 규칙으로 만듭니다. 이제부터 회의는 이틀만. 나머지는 보호구역. 5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연구 위임입니다. 반복 설명을 녹화로 바꾸고 문서로 남기고 도구에게 넘깁니다. 시스템은 조용한 직원입니다. 월급도 안 주고 불평도 안 하고 24시간 일합니다. 이제 마이크로 결정의 방향 이야기를 해봅시다. 모든 마이크로 결정은 두 종류뿐입니다. 당신을 키우는 결정과 당신을 소모시키는 결정입니다. 급여의 일부를 자동 저축하는 것, 운동 시간을 캘린더에 고정하는 것, 감정이 상해도 짧게라도 예의 있게 답하는 것, 이건 모두 플러스 결정입니다. 반대로 알림을 켜둔 채 일하는 것, 피곤할 때 즉흥 소비하는 것, 준비 안 된 회의에 계속 들어가는 것, 이건 모두 마이너스 결정입니다. 큰 차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1년 후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집중의 위기 한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평균 집중 시간은 이제 8초 수준입니다. 회의는 주당 30시간을 넘고 알림은 하루 수십 번 울립니다. 사람들은 일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계속 전환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끊기고 에너지는 새고 돈도 같이 새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의지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설계하는 겁니다. 집중을 지키는 사람은 더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덜 결정하게 만들어서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계속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루틴을 고집합니다. 생각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생각은 가장 비싼 자원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건 큰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 반복될 작은 선택 하나입니다. 완벽해질 필요 없습니다. 더 열심히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마이크로 결정을 찾아 그걸 시스템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일이 당신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당신을 앞으로 밀어주고 있을 겁니다. 자유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작은 결정들이 쌓여 조용히 도착합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 바뀌는 실제 방식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